이집트에서 요즘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이집트 중부 소하그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던 열차가 예고도 없이 멈추어 섭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후행 열차는 앞서가던 열차를 들이받는데요. 열차가 뒤집힐 만큼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당연히 그 충격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전해져서 20명이 숨지고 199명이 다쳤고요. 최초의 한 승객이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고 밝힌 이집트 검찰은 조사 후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자리를 이탈한 상태로 열차가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조사 결과였는데요. 여기에 추돌 사고를 유발한 1등석 열차의 부기관사와 신호통제소 직원은 약물 중독이라는 조사 결과를 덧붙입니다. 여전히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라는 뉘앙스인데요. 변명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유난히 대형 열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걸 떠올려보면 사고의 원인을 짐작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철도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안전 시스템 때문인 것이죠. 2017년 8월에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대형 열차 사고로 40여 명이 사망했고 2019년 2월 수도 카이로에서도 열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2002년 남부 카이로에서 승객이 꽉 들어찬 열차에 불이 나 373명이 숨지는 사고는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열차 사고가 빈번한 이집트에서는 철도 사고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도 서비스가 중단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기관사나 승객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철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집트의 철도 시설이 낡고 미비한 데다 안전 유지 보수 시스템도 열악해 무척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철도 신호체계 또한 노후화되어 있고요. 이집트의 연간 철도 이용 수요는 5억 명에 달할 정도로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손꼽히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며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치솟을 무렵 고심하던 이집트 철도청은 철도 역사의 신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 입찰을 공고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1225억 원 규모의 사업에 전 세계 굴지의 철도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이집트 철도청은 망설임 없이 한국 기업을 선택합니다. 바로 현대로템이었죠. 현대로템과 이집트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카이로에서 운용 중인 1에서 3호선 지하철 노선에 260여 대의 차량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는데요.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당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대통령궁을 직접 찾아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을 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했죠. 현대로템의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이고 철저한 계약 이행에 대만족한 이집트 정부는 이번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에도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철도 신호 시스템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집트 국민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이 자랑하는 열차 위치에 따라 후행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자동열차 방호장치와 최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관제, 기계, 전력, 설비 등을 포함한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철도 운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과 신호 시스템 연동을 통해 열차의 진로를 제어하는 전자연동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현될 텐데요. 앞으로 이집트 내에서 기관사의 실수 혹은 관제실의 부주의로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국민이 한시름 놓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더욱 반가운 것은 2022년에 5,200억 원 규모의 이집트 룩소르와 아스완을 잇는 225km 구간의 신호 현대화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추가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국가 중 세 번째로 국력이 강한 이집트이기에 향후 주변국의 철도 사업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부분 수주 잔고 비율 80%를 해외 국가가 차지할 정도로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올해는 7조 8천억 원이 넘는 철도 부문 수주 잔액 최대치를 기록하며 실적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해 전동차 생산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죠. 말레이시아는 현대로템의 주요 해외 시장 중 한 곳으로 전동차 수주만 무려 1,500량 넘게 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속열차는 90% 이상이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마하티르 총리는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갈 것을 희망했는데요. 향후 6천억 원의 철도 차량 사업 발주가 예정된 말레이시아인 만큼 마하티르 총리의 발언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집트와 말레이시아 외에도 한국산 전동차를 쓰고 있는 나라는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과 폴란드, 대만과 카자흐스탄, 터키, 이스탄불 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현대로템의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것은 수소전기 트램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개발 중인 수소전기 트램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인데요. 탄소 배출량이 디젤 기관차의 50% 이하라고 하죠. 내년쯤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차선이나 변전소 같은 설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데요. 전차선 건설 비용만 킬로미터당 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개발되기만 한다면 여러 나라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대로템은 수소전기 트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통합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APU, PMSM과 순행각 통합 모듈은 물론 철도 차량에 대용량 수소를 적재하기 위한 철도 차량용 수소 저장 탱크 모듈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현대로템의 수소전기 트램의 외양과 방식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운행되는 전차선이 있는 트램과 완전히 다른 모양새인데요. 일단 전차선이 없어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데다 차축 사이에서 감속기와 모터 등 주요 부품을 빼낸 저상대차 구조라서 안전한 데다 휠체어를 싣거나 노약자와 어린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최대 150명까지 탈 수 있는 넓은 구조를 자랑하는데요. 달릴수록 대기오염을 정화한다는 수소 연료전지와 전기 배터리 조합의 혼합 하이브리드 방식도 놀랍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동작 과정에서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 공해 배출이 전혀 없으며 도심 공기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트램 1편성이 1시간을 운행하면 약 800 마이크로그램의 먼지를 정화하며 이는 성인 107명이 1시간 동안 소비 가능한 107.6kg가량의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울산시에서 최초로 수소전기 트램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총 4개 노선 48km 구간에 트램이 건설될 예정으로 2027년 무렵 개통될 것이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2040년 무렵에는 디젤 동차나 디젤 기관차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개발도상국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 구축을, 멀게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수소 전기 트램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그 눈부신 행보를 응원합니다.